자, 51쪽 보세요.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 풀이가 안 되면은 이게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함수도 안 돼요. 그럼 방정식 풀이 방정식은 뭐가 됐냐? 거기 책에 보면 1, 2, 3으로 돼 있는데 자, 1번 밑줄 치세요. 인수분해. 1번 인수분해 밑줄 치고 3번에 근해 공식 돼 있어요. 밑줄 치세요. 그 3번의 근해 공식은 별표를 치시는 거예요. 네. 3번에 있는 근해 공식 별표예요. 자, 이번에 완전 제곱식은 알 필요 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근해 공식을 가니까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에서 2차 방정식은 다 풀 수 있어요. 네. 3차부터는 안 풀려요, 이게 다. 그래서 이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한 공식이 근해 공식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게. 그래서 근해 공식이 상당히 복잡하죠.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2a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x의 계수가 짝수인 경우 있거든요. 이것도 별표예요. 예, 이거는 근해 공식인데 이것도 자, 짝수 공식이라 그래요. 짝수 공식. 그러면 옆쪽 페이지의 문제를 보세요. 문제 보면 이게 돼 있죠. 근을 구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 인수분해는 연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여기 개수가 1이에요. 1, 여기는 1, 5. 이렇게 대각선끼리해서 이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5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답이 3번이 3번.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2의 2번을 보세요. 2의 2번에 보면 자, 3x 제곱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풀어야 되는데 인수분해 되냐 이거예요. 안 돼요, 인수분해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꾸 해보시면 알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보여요.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요거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외워야 되는데 자, 근해 공식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일반적인 식이에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일반적인 식인데 자, 이거 풀 때 어떻게 푸냐? 그 완전 제곱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와.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게 근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a, b, c는 뭐냐? a 보세요. a 5예요. x 제곱 앞에 계수, b는 x 앞에 계수, c는 x 안 붙어 있는 거예요. c가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2개, 3개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쉬운 거 먼저 해볼게요. 자, 얘를 풀어보는 거예요. 인수분해 되냐? 안 돼요.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안 돼요. 실제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1, 2? 안 돼요. 플러스 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넣는단 말이에요. 다 보세요. 2a, 여기 a가 얼마예요? a가 1이죠. 써놓고 해서 a 1, b 마이너스 c 이렇게 써놓고 하면 돼. 써놓고 자, 넣읍시다. 2a분의 a가 1이에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4 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 썼더니 어떻게 돼요? 2분의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시간에 했죠? 알고 보면 되죠. 마이너스 치는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근해 공식에 넣어서 풀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 근해 공식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 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모르면은 근을 못 구해요. 근을 못 구하는데 여기 있는 거 될 거예요. 자, 여기 a가 3, b는 마이너스 16, c는 2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여기다 안 넣어요. 왜 그러냐면 해봅시다. 해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의 제곱. 보세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16의 제곱을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 있죠. 예, 여기다 넣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 다시 넣어보세요. a를 3이라 그러고 b 프라임을 뭐라 그러냐? 이걸 2로 나눠요. 2로 나누면 이게 이렇게 돼요. 자 c는 22. 그 그래 공식이 그 짝수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짝수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보이나요? 거기 짝수 공식. 왼쪽 페이지 맨 위에 52페이지. 그럼 여기다 넣으면 계산이 더 수월하다 이거예요. 물론 답은 똑같아요. 답은 똑같은데 저 16의 제곱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자 해보세요.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이 이렇게 되죠. 이제 막 여기에서 그 허수 아까 그 켤레 이런 거 있죠. 켤레 복수에서 이런 내용을 다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계산 틀렸네요. 여기 2죠. 네, 이거 빼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 켤레 할 때 i 앞에만 부호 바꾼다 그랬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해 공식에서 또 바뀌어 있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 바뀌어 있죠. 네. 저기도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잖아요. 그게 켤레예요. 여기도 바뀌어 있고 다 근해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해 공식은 아주 중요해요. 중학교 때 외워야 되는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다 돼요. 이렇게 짝수로 하면은 좀 쉽다. 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이 근해 공식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온 적은 없지만. 언제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도 어디서 붙여갖고 모래가. 예. 근데 그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를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나의 합격 점수는 60점이에요. 근데 내가 수학을 100점 맞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자, 자기는 평균 95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면 검정고시에서 95, 100점 나오면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학생은 목표가. 저 검정고시에서도 점수 좋은 데가 그럼요. 예. 아.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걔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100점 가까이 맞으려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해야 될 거예요. 중요한 거를. 왜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들고 저거 들고 그러면서 80분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못 가요. 대학교를. 좋은 대학교를.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도 있잖아요. 내가 필리핀 가서 공부하고 그러는 학생. 그 학생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걔가 거기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쳤다 이거예요. 중학교 과정만 맞추고서 들어오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마치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교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걸 받아줘요. 아, 얘가 필리핀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했으니까 네가 우리 대학에 영어 영문학과 올 때는 특채로 뽑아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 못하죠. 당연히. 한국에 비해서 훨씬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에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네. 너는 한국 외국어에 대해서 받아줘요. 너는 어쩌고 연세에 대해서도 받아줘요. 네. 그런 식으로 받아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아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필리핀 가서 공부하는 데 네. 피해를 보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그 걔가 하나가 되시면 우리나라 잘하는 애가 밀리는 거죠. 근데 그걸 뽑아준다니까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자, 연세대 등록금 싸요, 비싸요? 비싸죠. 엄청 비싸요, 연세대는. 그러니까 서울대하고 연세대하고 완전 달라요. 사람들이 연세대하고 고려대 했을 때 고려대를 더 잘 가요, 연세대는 안 가고. 왜?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무슨 과 나왔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 원주에도 연세대가 있거든요. 거기는 연세대라가 안 그래요. 원세대라 그래요. 원세대. 원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점수가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가 수원에도 있어요. 농대는 수원에 있어요. 농대는. 거기 점수가 떨어져요. 서울대보다 훨씬 떨어져요. 동교도 갔었어 얘는. 그러면 고려대도 연희도 보면 여기 조천에 있단 말이에요. 조천에 있는 거는 그건 조려대라 그래요. 조려대. 고려대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고려대는 고려대인데 약간 달라요. 성적이 많이 차이 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을 보질 않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삼성그룹에 들어가고 싶다. 삼성 들어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많이 주니까 들어가려는 거 아니에요? 예, 일을 똑같이 8시간 해서 돈을 많이 준다 이거예요. 근데 옛날엔 너 이력서 갖고 와. 그래서 딱 본 다음에 그래 너 서울대 나왔구나. 그러면 합격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대학 들어가는 걸 안 믿어요. 네가 서울대를 갔고 연세대를 갔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서울대 연세대 같은 데도 서울대 같은 데도 어떤 해에는 뽑을 때 이상하게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로나 있을 때도 그랬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오지 마! 병 걸리니까 오지 마. 그냥 집에서 면접 그거 보내. 얼굴 찍어서. 그거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 장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했어도 그 사람 실력이 연세대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다 알아요. 그래서 안 뽑아요.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직무 적합 검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계급장 다 떼는 거예요.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니네 부모님 직업이 뭐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딱 내요. 아무것도 안 봐요. 주민번호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직무 적성 검사를. 그래서 그거로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본다니까 그걸 거기 이름 쓰는데 이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써요. 거기다 쓰면 안 돼요. 내가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그걸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로 뽑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그룹에서 안 믿는다고 이제 네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그거 안 믿어요. 왜? 금방 말씀드린 뒤로 들어간 사람 많아요. 뒤로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 미달이 때 들어가는 경우 있죠. 미달. 응? 어떤 과가 새로 생겼어요. 고려대. 근데 그 과가 처음에 생겨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써요. 그럼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의대도 그랬었어요. 수의대도 옛날에는 들어가기 쉬웠죠. 왜냐면 그때 강아지 안 키울 때니까. 그래서 지금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바람에 그게 올라간 거지. 옛날에 수의대 들어가기 쉬웠다니까요. 예. 그래서 안 본다니까요. 그거를. 세상이 달라진 거니까 너 어느 대학 나서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예? 왜? 이상하게 들어간 사람 많다니까. 이상하게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뭐 체저를 안 맞췄는데 그 고등학교를 저기 시골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천안 사는데 아산까지 가잖아요. 가서 거기 아산에 보면 실력 없는 학교 거길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수능 보면 수학이 50점은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절대로. 근데 그 내신 성적만 올려갖고 그럼 대학에서도 그 학교에서도 그 고등학교에서도 걔를 올려주려고 그 문제를 틀렸는데 맞았다고 해주고 막 그래요. 걔 한 명 보내줘. 학교 명예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 졸업해도 취직은 역시 안 돼요. 왜? 직무 적성에서 보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예. 근데 아는 게 스카이대학 없기 때문에. 정도면 서울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1, 2, 3등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런 지금 애들만 가. 아니 그렇진 않아요. 우리 아까 때는 1, 2등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지금은 뒤로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미달되고 그래서 그 연세대 나와도 그걸 믿질 않는다니까요. 왜냐면 연세대도 몇 년 동안 계속 최저를 안 본 적이 있어요. 최저를 안 보고서 거기서 뽑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원서 장사라는 거예요. 원서 장사. 원서 하나에 얼마야? 그러면 원서를 그냥 아무나 다 써도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난 연세대 썼다 떨어졌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근데 떨어졌는데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연세대 썼다 떨어진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써서 붙어야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막 몇백 명씩 막 뽑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씩 계산하면 엄청나거든요. 그 접수비가. 근데 결론은 그렇게 접수해놓고 고등학교를 딱 본 다음에 합격 불합격을 시킨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래도 뒤로 들어간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정치권도 있었잖아요. 내 딸이 의사가 될 실력이 안 되는데 의사는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좋은 방법은 남자를 사이를 의사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의 능력이 안 되면. 근데 그거를 고집을 펴고 우리 딸을 의사를 시키려고 하니까 정치권에서 법을 바꿨잖아요. 로스쿨 있죠, 로스쿨. 예, 그것처럼 의학 전문 대학원을 만든 거예요. 의학 전문 대학원을 만들었는데 시험을 한 번도 안 보고서 거기 합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 되는